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섹션 11 부분 진행을 하고요. 섹션 11에서는 스파크 SQL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 조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실습은 스파크 한 대만 올려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한 대랑 퍼블릭 나트 서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스파크에서 이 join이라고 하는 함수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함수인데, 사실 스파크에서 자주 쓰인다라기보다는 SQL을 쓸 때 이 joi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쓰이죠. 하나의 테이블만으로는 유의미한 정보를 뽑기 힘들고, 다른 마스터 테이블과 join에서 같이 볼 경우에 좋은 정보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join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스파크에서 이렇게 7가지의 join 타입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타입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함수들과는 다르게 join 함수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join 함수를 몇 번 써봤죠? 그래서 join 함수는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join이 된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션 함수가 아니라 트랜스폼 함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와이드 트랜스폼인데 브로드캐스트 조인으로 풀릴 경우에는 내로우 트랜스폼으로 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법은 이렇게 3가지 파라미터를 각각 넣어주는 건데 여기 실습해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스팍 서버 하나 띄워서 파이스팍 들어갈 거고요. 얀 클러스터를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디플로이 모드 로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로컬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2개를 준비해 줄 거예요. 하나는 EMPDF, 하나는 OPSDF 준비를 해줄 거고, EMPDF는 사원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OPSDF는 사무실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참고로 join은 EMPDF의 오피스로 컬럼, 그 다음에 OPSDF의 스테이트 컬럼, 이 2가지 컬럼을 join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봤더니 join 컬럼에 서울이라고 하는 로우가 2건씩 존재합니다.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부산, 한쪽은 대구 이렇게 매칭되지 않은 로우도 한 건씩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서 실습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팍 1번 서버에서 파이스팍 마스터 로컬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컬 디플로이 모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모두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EMPDF랑 OPSDF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자, EMPDF 자, 일단은 퍼시스트를 좀 걸어 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인 타입 실습을 좀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나올 수 있게 퍼시스트 걸어 놓고, 그 다음에 OPSDF도 퍼시스트를 일단은 좀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OPSDF.show 해서 데이터 프레임 2개가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7가지 조인 타입 모두 실습을 해볼 건데, 7가지 조인 타입은 모두 how 부분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인부터 먼저 이렇게 작성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쿼리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join 함수를 수행할 때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left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other 파라미터에 와 있는 이쪽 데이터 프레임을 right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를 보니까 left 쪽 데이터 프레임이랑 right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모두 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nner join이기 때문에 두 데이터 프레임에 모두 존재하는 매칭되는 로우에 대해서만 join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부산과 대구는 서로가 갖고 있지 않은 로우이기 때문에 join 대상에서 빠진 거 볼 수 있고,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로우에 대해서만 join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이 로우에 대해서는 곱이 발생했어요. 한글로는 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product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곱이 발생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인을 할 때에는 1대1 관계에서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1대 n 관계 에서 조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n-n 관계죠. 자, 이쪽에도 중복된 로우가 있고 이쪽에도 중복 로우가 있어서 이렇게 n-n 관계로 풀릴 수 있습니다. n-n 관계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터지안 곱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건 곱하기 2건에서 4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컬럼형 리턴, 곱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치되는 로우만 리턴된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ft join이고요. 자, left join은 how에서 left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left라고 그냥 작성해도 되고 left 언더바 outer라고 해도 되고 그냥 left outer 붙여서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3가지 모두 다 가능해요.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쿼리 붙여넣기 해서 바로 돌려보시면 되고요. how를 left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너 조인과 마찬가지로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은 모두 출력이 됐고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도 모두 다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우가 레프트이기 때문에 레프트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출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결되지 않은 컬럼,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요 대구처럼 연결되지 않은 컬럼이 있을 때 일단 레프트 쪽 로우는 모두 출력이 되고 연결되지 않은 로우에 대해서는 라이트 쪽에서 이렇게 널로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구 쪽 로우는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를 기준으로 놓고 조인을 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 대 n 관계에 있는 요 서울 쪽 로우는 여전히 지금 곱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 4건으로 이렇게 잡힌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너 조인과 비슷하게 지금 양쪽 데이터 프레임 컬럼이 모두 출력이 되고 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기준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체 컬럼명 리턴, 곱 발생, 그 다음에 레프트를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널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라이트 조인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 조인은 how를 right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right underbar outer, 아니면 붙여서 right outer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코드 복사해서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이 다 됐고요. 지금 how를 right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에 보니까 널 값으로 출력된 로우가 있네요. 자, 왜 널 값으로 나왔나를 봤더니 라이트 쪽에 있는 요 대구라고 하는 스테이트, 이 대구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레프트 쪽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이 해당 부분이 널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레프트를 기준으로 놓고 조인을 수행했지만 라이트 조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놓고 연결되지 않은 상대방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를 널로 표현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건씩 존재하는 요 설 같은 경우는 곱 발생해서 여전히 4건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두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곱 발생하고 있고 라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놓고 연결되지 않은 상대방 쪽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는 널로 표현해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강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컬럼명 리턴, 곱 발생,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표현해준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 조인 한번 보겠습니다. 풀 조인은 여기 풀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고 풀 언더바 아우터 혹은 그냥 붙여서 아우터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풀 조인 쿼리 수행하면 금방 나오네요. how를 풀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도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이 다 나왔고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도 다 출력이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양쪽 다 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조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서로가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쪽의 모든 로우를 출력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칭되지 않은 쪽에 있을 때 상대 쪽 데이터 프레임에다가는 널을 잡아주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대구는 레프트에 없기 때문에 지금 레프트에 널이 잡혀 있고 마찬가지로 레프트에 있는 부산은 라이트 쪽에 없죠. 그래서 라이트 쪽에 널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n 대 n 관계에 있는 요 서울은 카터지안 곱이 발생해서 지금 4건으로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6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풀 조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체 컬럼명이 리턴되고 있고 곱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쪽은 서로 상대방 쪽 데이터 프레임에 널로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크로스 조인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조인은 how 부분에 크로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로스 말고 다른 동의어는 없어요. 그냥 크로스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온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크로스 조인은 지금 이제 실습해 볼 거지만 모든 로우에 대해서 곱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크로스 조인 SQL 붙여넣어서 바로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로우, 그 다음에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로우 다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한쪽 데이터 프레임의 건수가 n건이라 하고 다른 쪽 데이터 프레임의 건수를 m건이라 했을 때 출력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총 건수는 m 곱하기 m건 이 개수만큼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3건이고 이쪽이 3건이기 때문에 지금 9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 겁니다. 온 조건 없이 이렇게 모든 로우에 대해서 곱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전체 컬럼명에 대해서 리턴이 되고 모든 로우에 대해서 곱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온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크로스 조인은 사실 쓸 일이 잘 없어요. 조건 없이 이렇게 모든 로우에 대해서 곱 처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크로스 조인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미 조인과 안티 조인이 남았어요.
자, 제가 이 챕터를 굳이 만든 이유는 사실 이 세미 조인과 안티 조인 두 가지 때문에 이 챕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만큼 세미 조인과 안티 조인은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항상 쓸 때마다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한 거니까 주의해서 잘 봐주세요. 자, 먼저 how 부분은 세미라고 작성을 해도 되고 레프트 언더바 세미 아니면 붙여서 레프트 세미 이렇게 해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실습을 해서 한번 돌려보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미 조인 쿼리 바로 붙여넣어서 실행을 해보고요. 지금 how를 세미로 작성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출력된 컬럼이 right 쪽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없다라는 겁니다. right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은 오피스 코드, 스테이트, 시티인데 그 컬럼들이 지금 다 안 닿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컬럼은 모두 다 레프트의 컬럼이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출력된 로우예요. 자, 어떤 로우들만 출력이 됐죠? 부산하고 대구 출력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출력된 로우는 레프트 기준에 연결된 로우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있어요. 곱이 발생했나요? 안 했나요? 곱 발생이 없었죠. 세미 조인은 곱 발생 없이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세미 조인은 어떤 조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레프트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라이트 데이터 프레임과 일치하는 로우만 출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미 조인은 조인이라기보다는 필터의 느낌이 강해요. 자,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과 일치하는 로우만 필터에서 출력한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미는 필터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곱 발생 없이 연결된 로우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조인은 필터의 느낌이 강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티 조인 한번 볼게요. 안티는 how를 안티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안티나 레프트 언더바 안티 그냥 붙여서 레프트 안티 다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티 조인 쿼리 바로 붙여서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먼저 컬럼명을 볼게요. 자, 컬럼명을 봤더니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인가요?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인가요? 자, 보면은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들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우를 볼게요. 자, 로우를 봤더니 이번엔 어떤 로우가 출력이 됐죠? 자, 레프트 데이터 프레임에 부산이 출력이 되는데 이거는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과 연결되지 않은 로우만 지금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티 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어떤 역할을 하는 조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석해보면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과 연결되지 않은 로우만 출력해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도 출력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곱 발생도 당연히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것만 출력해주니까 당연히 곱 발생도 없이 연결되지 않은 로우만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티 조인도 결국에는 필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필터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과 서로 일치하지 않은 로우만 필터에서 출력해라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안티 조인 같은 경우는 레프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만 출력이 되고 연결되지 않은 로우만 리턴이 돼요. 그래서 필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미와 안티 모두 필터의 느낌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조인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7가지 조인 타입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미와 안티 빼고 나머지 5개의 조인 타입을 봤더니 먼저 리턴되는 컬럼 보면 어떻게 됐죠? 자, 레프트 쪽과 라이트 쪽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이 모두 다 리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컬럼들이 모두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도 발생했죠. 만약에 엔드엔 관계에 있는 그런 로우가 있다면 뻥튀기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미와 안티 같은 경우는 조인을 수행했을 때 레프트 기준의 데이터 프레임 컬럼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곱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미 같은 경우는 right과 left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로우만 필터처럼 추출해서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 발생 없이 레프트에 있는 로우와 컬럼만 딱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와 안티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비교해서 필터하는 그런 용도로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조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B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로우만 우리가 A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아오려면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자, A.join하고 이제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B하고 그 다음에 조인 컬럼명 작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안티 하면 되죠. 자, 안티 하면 B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로우들만 A에서 찾아온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로우만 A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아오기 할 때 이거는 조인하고 B하고 조인 컬럼 지정을 하고 여기는 세미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 결과 데이터 프레임, 예를 들어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C로 받았을 때 이 C에는 B 데이터 프레임에도 존재하는 A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들만 담아오게 됩니다. 컬럼명도 A랑 똑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조인 타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인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